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쓰지 못하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신 거예요. 단지 그냥 자금 1억 받으시려고.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너무 짧은 소견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분명히 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득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부분에서는 실이 될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기존의 전자상거래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장님은 청년 창업자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청년 창업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시작을 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하시려면 전자상거래보다는 제조업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개인 사업자에서 전자상거래를 빼버리고 제조업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은 자금적으로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었겠지만 세금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시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청년 창업가라고 했잖아요. 2018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청년 창업가는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정부에서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재밌죠? 전자상거래업만 쭉 유지를 하셨다고 하시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2018년도 이후에 청년 창업가가 최초의 창업을 한 업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5년 동안 세금을 100% 감면해줄게, 혹은 수도권에서 하시는 분들은 50% 감면해줄게 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업종을 바꿔버리면 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땠죠? 처음에는 전자상거래업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매출도 발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잘하고 있던 전자상거래업을 빼버리고 제조업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 제조업으로 바꾸나 안 바꾸나 대출은 똑같이 나오는 분이셨어요. 큰 차이가 없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뭘 놓쳤다? 본인이 누릴 수 있었던 5년 동안 세금 감면 100%를 놓쳤다. 굉장히 안타까웠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금 쪽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세금 쪽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차피 세금 안 나오시니까 우리 매출 더 올립시다. 또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익도 한 2억, 3억, 5억 내버립시다. 우리가 이익을 왜 못 늘려요? 네, 세금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늘리시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세금 어차피 100% 감면 되시니까 그렇게 5년 동안 좋은 기업으로 재무제표가 쫙 잘 나와버리면 대출도 엄청 잘 나오실 거예요. 지금은 제조업이나 전자상거래나 어차피 대출은 1억 정도밖에 안 나오시니까 그냥 이 1억 받으시고 앞으로 2, 3년 동안 재무제표에서 이익을 엄청나게 높여버립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쓴 돈 비용 처리 안 해버리면 되니까. 이익을 많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와, 똑같은 업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익을 7%밖에 못 내는데 이 사장님은 30%를 내시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대출해주는 사람들도 대출을 잘해주겠네요. 왜? 남들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고 재무제표가 이쁘니까. 그러면 대출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실 때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에서도 회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세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금에서도 은행 자금은 어떻게 되고 정책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저희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세금과 자금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금을 얻지만 세금을 잃을 수가 있고 세금을 얻지만 자금을 잃을 수도 있고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부동산 살 땐 어떻게 되는 거야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였었어요. 이 사장님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쓰지 못하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신 거예요. 단지 그냥 자금 1억 받으시려고. 어차피 나올 자금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영상을 켰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항상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것 같고 기준을 어떻게 잡고 움직일 수 있는지 항상 기준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간단한 영상 찍어봤고요. 우리 사장님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저희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 신속하고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만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